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 수사입니다. 오늘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앞에 붙였습니다, 교수님. 네. 요거는 이 검사가 이제 사건이 기소된다고 그러죠. 네.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송치를 하면 그걸 검사가 받아가지고 재판에 이제 회부하고 그걸 이제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하는 과정에서 기가 막히게 이거 오리발 내밀고 쏙쏙 빠져나가는 이제 악질적인 범인, 절도범이거든요. 네. 이 범인을 이 검사가 공소 검사예요. 그것도 공소하는 기소 공소 검사가 이거 다시 수사 좀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수사해서 아주 일망타진한, 어떻게 보면 검사의 어떤 수사 의지가 이렇게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 이 청주지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네. 이게 그 절도범이요, 되게 지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어떤 지능적인 이제 후미에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검거가 됐는데 이게 뻗팅기고 변명만 일관하다 보니까 아마 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나요? 맞아요. 1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 과정에서 협의를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이제 구속 기간도 거의 만료돼 있는 상황. 그러면 풀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네, 이때 바로 DNA 감정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공판 활동을 한 검사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소검사죠. 공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범인의 숨겨진 범행을 발견해가지고 무죄 났던 것까지 뒤집은 그런 사건이에요. 네. 이거 차례차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개요를 좀 먼저 볼게요. 네. 일단은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그래요. 경찰 수사 과정에 있을 때는 피의자라고 그러죠. 이제 이거는 재판에 회부됐기 때문에 피고인 김 씨가 있어요. 김가. 피고인 김 씨는 2007년 초순경 7번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주로 훔치는 게 뭐냐면, 슈퍼마켓이 제일 돈 되는 게요, 금고에 있는 현금 이외에 제일 돈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슈퍼마켓에서. 저는 아는데. 네, 맞아요. 담배. 예, 담배는 현금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직거래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루트가 있어서요. 네. 예, 오히려 뭐 슈퍼마켓 같은데 양주 같은 것도 있으니까 비싸지 않냐 하는데, 양주는 그렇게, 양주는 범인들 입장에서 들고 나가기도 불편해요. 맞아요. 병에 들어있고 무겁고 운반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놈들이 양주는 거기서 현장에서 따가지고 처먹고 가는 놈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양주는 잘 안 들고 갑니다. 원래가 슈퍼마켓. 근데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하면은 금고통 뒤지고, 그 다음에 이놈들이 훔쳐가는 게 담배예요. 네. 담배 가볍잖아요. 그래서 요놈이 김씨 요놈이 2007년 초순경부터 7번에 걸쳐서 이제 슈퍼마켓 전국에요. 그것도 무대가 담배를 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7번이면 7건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건만 유죄 인정해요. 5건은 무죄가 났어요. 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그래서 1년 6월 선고됐어요. 왜 분명히 7건을 밝혔는데 2건밖에 인정이 안 돼요라고 하냐면,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사실 절도에서는 유죄 선고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7건 중에서 2건만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1년 6월 선고했거든요. 근데 이거 1년 6월도 엄청 싼 거예요.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2번이나 그 2번 인정한다며요. 법원에서 2번 인정하는데 2번 했으면 그것도 2회 이상 들어가면 상습 절도인데. 예.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 입장에서는 항소해야 되겠죠. 네, 5건은 무죄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2건에 검사는 대해서는 아마 자동으로 해야 될 거예요. 네. 근데 피고인 요놈도 1년 6월 줬는데 또 항소했어요. 얼마나 이게 이제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검사가 당연히 항소할 때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항소해 주는 것도 있어요. 네. 물론. 네. 그렇다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제 주력해야 될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우선 5건이 무죄가 되니까 이 공판 검사가 처음에는 수사에서 올라온 범죄 사실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해가지고 재판에 회부한 거야. 네. 그런데 판사가 5건 무죄, 2건 유죄 딱 때리니까 이 공판 검사, 이제 주인 검사죠. 공판, 항소심 공판을 이제 그 검사가 바뀌었죠. 이제 1심 있고 항소심 맡은 아마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공판 검사가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그 7건에 대한 그 수사 서류를 이잡듯이 살펴본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다 살펴보니까 그 중에 읽어본 것 중에서 이 무죄된 5건 중에 사건 현장 근처에 그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에 대해서 DNA 분석이 있었으나 네. 피고인의 DNA하고 비교 분석이 되지 않은 사실에 착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꿔서 이게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도요. 읽었을 때. 사건 현장에서 경찰들이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DNA 의뢰를 했어요. 네. DNA 의뢰를 했으면 그 DNA는 이제 보관돼 있죠. 네. 그래서 혹시 강력범죄 저지른 놈이 있으면 바로 매칭이 되겠죠. 근데 없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요 검거된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의 DNA하고는 대조를 안 한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저는 가능성 또 하나가 현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수거를 하지만 이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라고 배제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네. 수거는 했지만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도 좀 빠뜨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피고인의 DNA 감정을 하지 않은 것이 딱 이제 그 검사가 착안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DNA는 2010년 이후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2010년경부터 이제 DNA 유전자 은행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은 2007년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5건을 공판검사가 무죄된 사건의 그 서류를 살피는 과정에서 현장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에서 DNA를 경찰이 도출을 했는데 지금 재판에 회부된 놈하고 연관성 비교 분석은 안 했다는 거에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에 대한 그 DNA 감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결과 안 맞기는 안 맞네요. 네. 담배꽁초하고 이 범인 이 피고인하고 DNA가 일치하지는 않네요. 근데 여기서 빙고. 여기서 끝났으면 이제 끝나는 그냥 건데. 끝났어야 되는데요. 이거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건에 발견된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이 지금 절도범의 DNA가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과를 지금 이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경위를 한번 쭉 가보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겁니다. 경위. 네. 이 항소심 재판에 이제 이거 주인 검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록을 철저히 분석 검토했다. 뭐 제가 이제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꽂혔냐면 요 놈을 상대해 보니까 이게 보통 지능범이 아니에요. 도둑놈치고는. 요 놈이 아주 지능적이고 전국을 무대로 돌아다니면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쏙쏙 빠져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네. 얘 수법 나오죠. 네. 수법. 공범하고 같이 다닙니다. 예, 공범하고 같이 댕겨요. 근데 얘는 재판에 회부됐을 때는 단독범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대포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슈퍼마켓이 타깃입니다. 거기에 침입해서요. 담배 또는 개를 절취합니다. 개를 절취하거나 개를 죽여요. 요게 이제 수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거예요. 피고인은 그동안 같은 유형의 절도범행에 대해서 늘 같은 방법으로 뭐 무죄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 이런 수법 많은데 왜 굳이 접니까? 뭐 저는 그때 거기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갔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가 선고된 그 일부 사건 현장에는 담배꽁초가 분명히 있었고 그걸 수거해서 DNA 분석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얘에 대해서 DNA 비교 분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를 이제 그 DNA를 채취한 거예요. 근데 네네. DNA 채취할 때 얘가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요. 제출하면서도요. 뭐 아마 그 옆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같이 동반이 돼서 병원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뭐 재판장, 배석 판사, 검사, 변호인 참석하게 하고 직접 의사가 구강 채취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채취한 거를 이제 그 국과수에다가 이제 보내서 DNA 분석을 의뢰한 건데, 그런데 원래 그 5건이잖아요. DNA가 발견된 그 무죄난 거. 네. 그 사건에 저 담배꽁초하고 이 사람이 일치해 버리면 볼 것 없이 이놈 범인이죠. 네. 그런데 이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DNA 나왔던 담배꽁초에서 나왔던 그 DNA가 언제 거였냐면 어떤
때 거하고 일치하냐면 2005년도 3월 달에 발생했던 절도 사건이 있었대요. 이 충주서에서. 네네네. 그것도 담배, 슈퍼마켓 가서 담배 털은 범죄예요. 그 사건 미제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충주에서 못 잡고 미제로 남아 있던 그 사건하고 이번 사건에 무죄 났던 그 DNA 이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사건을 푸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제로 남았던 사건을. 그러면 그 사건하고 이 피고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 사람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검사가 착안한 게 이게 공범이 있었겠다. 아하. 혼자 털은 게 아니구나 이놈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공범의 유무도 확인을 하게 됐고요. 대포차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대포차 몰고 슈퍼마켓 근처에 차 주차하고 들어가서 개가 있으면요. 슈퍼마켓에 개가 있으면 개를 때려 죽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절도 절취를 하고 나서 경찰차가 오면 바로 도주하는 그런 형태였더라고요. 그 충주서에서 미제 사건 이제 그 기록을 보내라고 그래서 받았잖아요. 미제 사건 기록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쫙 해봤더니 요놈들 그 수법이 뭐였냐면 여태까지는 요놈 혼자만 범행인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받아보니까 공범이 있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서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딱 봤더니 범인들이에요. 범인들. 복수예요. 범인들이 대포차를 끌고 슈퍼마켓 앞에다가 차를 대고 그 안으로 침입해서 이제 담배 같은 걸 훔치는데 그 과정에서 개가 있으니까 개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개를 때려 죽이는 바람에 이제 소란이 좀 일어나니까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범행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한 거예요. 근데 슈퍼마켓 앞에다 대포차 갖다 세워놨었잖아요. 네. 미처 못 끌고 간 거란 말이야. 이놈들이 일단 도망갔다가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슈퍼마켓에 우리가 대포차 지금 세워놨는데 나중에 그거 들어오면 어떡하지? 빨리 그거 갖고 와야 되는데. 일단 도망갔다가 다른 차를 훔쳐가지고 싹 접근해서 그 대포차를 끌고 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포차 말고 다른 차를 훔칠 때 또 개가 짖으니까 또 그 개도 죽였어요. 나쁜 놈, 이거 뭐 무서운 놈들이에요. 네. 그리고 훔친 차로 슈퍼마켓 앞에 가가지고 지들이 세워놨던 대포차 끌고 가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경찰이 추격하니까 그냥 도주했던 그런 사건. 그게 이제 미제로 끝났던 거예요. 네. 대포차 추적도 제대로 못한 거지 경찰이. 그럼 거기서 DNA는 어디서 확보한 걸까요? 뭐 담배꽁초가 혹시 있었나요? 그때 세워놨던 대포차 안에서 그 DNA 그 대포차 안에 양말이 하나 있었는데 양말에서 DNA가 검출이 됐어요. 그 검출된 게 이 피고인의 DNA하고 일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거기 양말까지 다 DNA 검사 기가 막힌 거예요. 추출해냈다라는 거는 네. 정말 증거 확보 잘해놨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 났던 사건들 5건도 다른 공범들하고 같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담배꽁초에서 이놈 거는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미제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포차 안에 있던 양말의 DNA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요번에 재판에 회부된 요놈의 DNA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꼼짝 못하죠, 뭐 이거.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심에서 사실 뭐 검사 입장에서는 7건 중에 2건은 유죄가 됐으니까 끝내버려도 그만이죠. 끝내버려도 그만일 텐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5건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공판 기록 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한 게 있네, 놓친 게 있네. 빨리 이거 DNA랑 나와 있는 현장의 DNA랑 얘 DNA 확보해보자. 근데 이 피고인 진짜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난리 쳤답니다. 예. 이제 와서 왜 나 DNA를 채취를 하냐. 너네 채취 방법에 대해서 너 막 사실 과학수사요원이나 뭐 검찰에도 그 요원들이 가서 채취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 못한다, 응하지 못한다, 이건 뭐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따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거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판사, 뭐 다 배집원 다 그 배석 판사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 상황에서 의사까지 불러서 예. 채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 7건으로 기소됐죠. 네. 2건만 인정되고 5건 무죄 났단 말이에요. 검사가 아무리 봐도 요 2건이 인정돼서 요 놈이 범인 맞는데 요 5건도 아무래도 요 놈이 연관이 돼 있는 걸로 보이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검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범행 수법으로 볼 때 7건이 혼자 단독범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검사가 그걸 착안한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공범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 5건을 재분석을 했어요.
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여기에서 나왔던 그 DNA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충주에서 옛날에 그 벌어졌던 사건하고 연관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DNA가 일치하는 게. 그러니까 충주 거를 또 다시 끌어다가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봐가지고 거기에서 미제로 끝났으니까 의뢰도 안 한 거야. 대포차 안에 있던 양말에서 채취한 DNA가. 그것도 2007년이니까. 그 양말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건을 찾아낸 거예요. 미제로 끝났던 거를. 네. 7건 이외에 새로운 건을 찾아낸 거예요. 새로운 건을 찾아내 갖고 그 사건에 미제로 끝난 사건, 그 사건에 그 트럭 안에 있던 대포차 안에 있던 양말에서 채취한 DNA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거하고 피고인을 대조를 하니까 일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놈이 계속 공범하고 다니면서 얘는 담배 꽁초 안 버린 거예요. 다른 공범들만 버리고 가니까 얘는 느슨하게 잡혀도 항상 오리발 까는 거예요. 자기가 뒤집어 쓰고 가고. 그리고 담배꽁초 없는 거는 다 벗어나고. 요거를 검사가 가려낸 거예요. 이 사건, 검사 대단한 거 이거. 이게 2007년도 사건인데요. 사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네, 주기적으로 계속 DNA를 서로 돌려보기 때문에 미제 사건이라고 해도 검거된 뭐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이 있으면 일치가 되면은 바로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2010년을 전후로 했을 때 그 DNA DB가 확충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정말 이 범죄를 내가 분명히 밝혀낸다라는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아주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공판 활동 이거를 통해서 이 미제 처리됐던 다른 범행을 밝혀낸 거예요. 이놈들이 했던 거를.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이 범행을 입증한 거.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봐도 이 검사 대단한 의지가 있는 검사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가 끝까지 파고든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공범도 잡힐 수 있었던 것 같고. 검사의 촉도 상당히 작용했어요. 이건 공범이 있다고 본 거예요. 공범이 있어서 이놈이 7건 중에 2건만 요 새끼가 지금 인정이 되고 직접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5건은 주변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놈이 처벌 안 당한 건 DNA가 다르니까 네. 처벌 안 당하는데 검사가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 이 범죄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얘 혼자 한 거 절대 아니다 이거. 이거 분명히 공범이 있을 거다. 그래서 검사가 그 5건을 분석을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미제로 끝난 경찰에서 기소 안 한 그냥 그 자체 내에서 끝났던 사건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거에서 대포차 안에 있던 DNA에 있던 대포차 안에 있던 양말에 있던 DNA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걸 또 대입시켜 보고 그래서 잡은 거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말로는 저희가 편하게 합니다만은 검사가 대단한 노력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미제 사건 이제 경찰에서 못 잡고 미제로 넘어가도 현장에서 채취한 DNA는 유전자원이 보관하고 있어요. 수치화해가지고. 네. 그래서 바로바로 대조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2007년도만 해도 그렇게 못했죠. 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사건 현장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공범이 있고 없고를 밝히느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 한번 또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풀기 직전에 그냥 재기소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제 사건 청주서 미제 사건을 다시 구속영장 신청해갖고 구속시켜버리니까 시간 널널하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나머지 것까지 전부 보강해가지고 이놈을 아예 보내버린 거죠. 이거 검사 이 주인 검사 대단하신 분이에요. 검사들이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해주면 이 범인들 도망가는 일 못하죠. 네. 멋있는 어떤 그 청주지검 검사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오늘 멋있는 이야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했어요. 네.